숙종 40년 봄이었습니다. 한양 남촌 골목 깊숙한 곳. 그곳에 기생 매화가 살았지요. 23. 기생치고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노래도 춤도 서툴렀어요. 손님들은 매화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 기생은 재미가 없어. 얼굴만 그럴듯하지 기회가 없잖아. 매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남달랐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거든요. 어릴 적 몰락한 양반 집안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갔지요. 어미는 매화를 기생청에 팔았어요. 이게 살 길이다. 어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은 남아있었어요. 천자문, 동몽선습, 논어. 매화는 밤이면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매화야, 오늘 저녁 김진사댁 잔치에 나가거라. 기생청 주모가 말했습니다. 예, 어미.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김진사댁 사랑방엔 양반들이 모여 있었어요. 술상이 차려지고 기생들이 풍악을 울렸습니다. 매화는 구석에 앉아 검은고를 탔지요. 저 기생, 검은고는 제법이로구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움직이며 줄을 튕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화라 했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도포에 갓을 쓴 모습, 눈빛이 달랐어요. 다른 양반들처럼 기생을 업신여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 나리.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매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생이 글을 안다고 하면 오히려 천대받는 법이거든요. 괜히 잘난 척한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었지요. 하지만 그 선비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압니다. 그럼 이 글귀를 읽어보겠는가? 선비는 부채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시 한 수가 적혀 있었지요. 매화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화 향기는 매서운 추위에서 나온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과 같구나. 매화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양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매화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균관 유생 이한결이라 하오. 낙향한 지 오래되었소. 그대에게 부탁할 일이 있소.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내 아들 녀석이 글 공부를 싫어하오. 선비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당 훈장도 손을 들었소이다. 그대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매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천한 기생이. 그대는 천하지 않소. 선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귀한 법이요. 매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사흘 후 매화는 이한결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촌 한옥, 그리 크지 않지만 단정했어요. 마당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꽃이 지고 있었지요. 들어오시오. 사랑방에 들어서니 10살쯤 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놈이 내 아들 주원이라 하오. 아이는 매화를 힐끔 보았습니다. 눈빛이 영특했어요. 하지만 책을 싫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천자문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주원아, 인사드려라.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화는 웃었습니다. 귀여운 녀석? 도련님, 오늘부터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릴 매화라고 합니다. 기생이 무슨 글을 가르쳐? 아이가 툴툴거렸습니다. 매화는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삼국사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을지문덕 장군 이야기 아세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군 이야기요? 네. 살수대첩 말이에요. 수나라 군사 30만을 물리친. 매화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전쟁 이야기를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말에 달리는 소리, 칼부림하는 소리, 장군의 외침, 모든 것이 살아있었어요. 아이는 숨도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두 눈이 반짝거렸지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은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천자문부터 배워야 해요. 에이. 하지만 아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이한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원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화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매화 누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요. 와, 이한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기생, 보통이 아니로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매화가 돌아가려 할 때 이한결이 불렀어요. 매화, 예, 나리. 차 한잔하고 가시오. 사랑방에 차상이 차려졌습니다. 매화는 조심스레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원이가 많이 변했소. 도련님이 영특하십니다. 아니요. 그대가 잘 가르쳤소. 이한결은 차를 따랐습니다. 매화에게 건넸지요. 매화, 그대는 왜 기생이 되었소? 매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한결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가셨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는 저를 기생청에 팔았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며.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려. 힘드셨겠소.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그대는 글재주가 있소. 기생으로 늙기엔 아깝소이다. 내게 묘안이 하나 있소.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서울 양반가의 차남이요. 형님이 계시지. 이한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 댁 마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소. 형님이 재혼을 하려 하시는데 매화의 숨이 멎었어요. 그대를 드리면 어떨까 싶소. 저를요? 매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생인 자신을 양반 부인으로, 물론 기생 출신이라는 건 숨겨야겠지요. 이한결은 매화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라면 훌륭한 안주인이 될 수 있소.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일주일 후 이한결의 형 이한명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 정삼품 벼슬을 지낸 양반이었어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대가 매화라 했나? 예, 어르신. 매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한명은 매화를 훑어보았습니다. 들으니 글을 안다더구나. 조금 압니다. 여기 글을 읽어보거라. 이한명은 책을 내밀었어요. 논어였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되었어요.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이한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법이로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출신이 어찌 되느냐? 매화는 숨이 막혔어요. 이한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미 말씀드렸듯이 몰락한 사대부 집안에. 알았네. 더는 묻지 않겠네. 이한명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를 보았지요. 내겐 아들이 셋 있네. 막내는 이제 10살이고. 예. 그대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겠느냐?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한명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한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달 후에 혼례를 치르도록 하지. 매화는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양반 부인이 되는구나.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꿈결 같았어요. 혼례 전날 밤 기생청 주모가 매화를 불렀어요. 매화야. 예, 어미. 이제 정말 가는구나. 주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기생들을 다뤄온 주모였지만 매화는 특별했어요. 어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뭘? 주모는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화야, 명심해라. 양반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르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내 출신을 들키지 마라.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다음 날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한양 북촌 이한명의 집. 기와집 20칸이 넘는 큰 집이었어요. 마당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매화는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부터 나는 이씨 부인이다. 패백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이한명은 생각보다 다정했어요. 부인, 앞으로 잘 부탁하오. 예, 어르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한명의 새 아들을 만났지요. 큰아들 승원이는 25, 이미 장가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둘째 승재는 20살 과거 공부 중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매화에게 공손히 인사했지요. 막내 승우는 10살 주원이처럼 개구쟁이였습니다. 새어미 안녕하세요. 밝게 웃었어요. 매화는 승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부탁한다, 승우야. 하지만 큰아들 승원이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출신도 모르는 여자가 어미라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매화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참아야 한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날 밤 큰 며느리 송씨가 매화를 찾아왔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어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집안 살림을 맡고 있었는데요. 송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매화는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맡아라. 나는 아직 이 집을 잘 모르니. 정말이십니까? 송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천천히 배우마. 송씨는 절을 올리고 나갔습니다. 매화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급하게 굴면 안 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화는 집안일을 하나씩 배웠어요. 아침엔 시아버지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낮엔 막내 승우와 놀아주었지요. 저녁엔 이한명과 차를 마셨습니다. 부인, 그대는 참 조용하오. 이한명이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승재가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 공부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지요. 매화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승재야. 예, 어미. 무슨 고민이 있느냐? 승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성리학 경전이. 내가 도와줄까? 승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미께서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구나. 매화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주자의 이기론, 퇴계의 사단칠정론,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승재는 놀랐습니다. 새어미가 이렇게 학식이 깊으신 분이었나? 밤이 깊도록 매화는 승재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가 이한명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미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경전을 꿰뚫고 계십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이한명은 놀라 매화를 불렀습니다. 부인, 그대가 승재를 가르쳤다더구려.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대가 그리 학식이 깊은 줄 몰랐소. 이한명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큰아들 승원이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수상하다. 나흘 후 승원이가 매화를 찾아왔습니다. 새어미. 그래, 무슨 일이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승원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디 출신이십니까? 매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왜 그러느냐? 갑자기 궁금해서요. 친정이 어디신지. 개성 근처 작은 마을이다. 지금은 없어진 곳이고. 그래요? 그럼 친정 식구는? 다 돌아가셨다.
매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원이는 더 묻지 못하고 나갔지요. 하지만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매화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야 한다. 저 아이가 눈치챘다. 그날 밤 승원이는 아내 송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새어미가 수상하지 않소? 무슨 말씀이세요? 출신을 물으니 얼버무리더군. 그리고 학식이 너무 깊어. 송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왜 수상한가요? 보통 양반과 교수는 저렇게 경전을 깊이 알지 못해. 남자들 공부니까. 그럼 승원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아봐야겠소. 진짜 정체를. 일주일 후 승원이는 한양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수소문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매화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어. 승원이는 기생청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였지요. 주모를 만났습니다. 여기 매화라는 기생이 있었소? 주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화요? 그런 기생은 숨기지 마시오. 제가 다 압니다. 승원이는 돈 몇 냥을 내밀었어요.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떠났지요. 어디로? 그건 저도. 승원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역시 기생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이한명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새어미가 기생 출신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한명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알아봤습니다. 남촌 기생청에. 닥쳐라. 이한명이 소리쳤습니다. 승원이는 입을 다물었지요. 내가 감히 어미를. 하지만 아버지, 기생이. 나가라. 당장 나가. 승원이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온 집안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한명의 새 부인이 기생 출신이라고.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이래요? 큰도련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머, 그럼. 매화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결국 들통났구나. 저녁 무렵 이한명이 매화를 불렀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서니 이한명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인. 예, 어르신. 정말이요? 기생 출신이?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왜 숨겼소? 말씀드리면 받아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한명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시오. 어르신. 나가라 했소. 매화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주저앉아 울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한명은 매화를 부르지 않았어요. 밥상도 따로 들었습니다. 매화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지요. 이제 쫓겨나는구나. 나흘째 되는 날, 막내 승우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어미, 승우야. 저는 어미가 좋아요. 기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승우는 매화를 껴안았습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승우야. 그날 저녁, 둘째 승재도 찾아왔습니다. 어미, 승재야. 저도 형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미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화는 승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한명이 매화를 불렀어요. 사랑방에 들어서니 이한명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예. 매화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이한명은 차를 따라 건넸어요. 마시시오. 감사합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이한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예. 나는 부인이 기생 출신인 줄 알았소.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동생 한결이가 말했소. 처음부터. 그럼. 이한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승낙했소. 그대가 기생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매화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르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소. 특히 큰 놈이. 이한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원이가 소문을 냈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알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잘못이 아니오. 이한명은 매화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소. 우리는 선택해야 하오. 무슨 선택이십니까? 여기 남거나 떠나거나. 매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한명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부인을 포기할 생각이 없소. 하지만 큰 놈과 집안 어른들이. 제가 떠나겠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르신과 대간이 편하실 겁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운명이었으니까요. 매화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한명은 매화를 껴안았어요.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어르신은 잘해주셨습니다. 이틀 후 매화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저녁 무렵 대문을 나서려는데 승우와 승재가 달려왔습니다. 어미, 가지 마세요. 승우야, 승재야.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어미를 쫓아내지 말라고.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 하지만 잘 있거라. 매화는 두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한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한결은 매화의 짐을 들었어요.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형수님,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덕분에 좋은 꿈을 꿨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남촌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하나.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화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기생으로 돌아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어요. 승우와 승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미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화는 글방을 열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말이지. 매화는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매화를 따랐어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촌에 글 잘 가르치는 여자 선생이 있다고. 석 달 후 제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매화는 바빠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매화 선생님 계십니까? 예, 저인데요. 제 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집이 가난해. 매화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데려오세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자가 20명이 넘었어요. 그해 가을, 한 아이가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매화는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겨울에 승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미, 저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네. 어미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도 서울로 돌아오세요. 매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행복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한명이 찾아왔어요. 부인, 어르신, 부인이 하는 일 들었소? 이걸로 더 큰 글방을 여시오. 돈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훌륭한 스승이요. 봄이 왔습니다. 매화는 큰 기와집을 얻었어요. 글방을 넓혔습니다. 제자가 50명이 넘었지요. 3년 후 10명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글방이 되었어요. 승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미,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승우가 대과에 장원급제했어요.
어미 모두 어미 덕분입니다. 이제 떳떳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승우야.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10년이 지났습니다. 매화는 50살이 되었어요. 이한명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인을 아내로 맞은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한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매화는 하얗게 상복을 입고 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화는 55이 되었지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매화 이야기를 해줄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는 꽃 말이야.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매화는 75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야. 신분을 넘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일주일 후 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무덤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지요. 매화 선생전이 전해졌어요. 신분은 사람을 가두지만 배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기생 매화가 아닌 스승 매화로.